네, 안녕하세요. 컴피 UI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컴피 UI에 대해서 한참 다루지 못했는데 저한테 남겨진 숙제 같아서 얼른 또 처리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아마 리액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딥페이크랑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마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딥페이크 문제, 이런 문제도 최근에 좀 발생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한 경각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페이스 아이디나 인스턴트 아이디 이와 비슷한 류들의 기술들이 계속 발전해 오고 있고, 리액터도 출연한 지도 상당히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컴피 UI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어떻게 설치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처음에 이거 설치하시는 분들은 잘 안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시작할게요.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지난번에 했던 과정들을 이렇게 컨트롤 누른 상태로 이렇게 다 선택을 해주고요.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 줄게요. 네, Add Group for Selected Nodes. 네,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구분이 되니까 한 번에 이렇게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컴피 UI 강의였고요. 오늘 여기서 이어서 이제 리액터 이 부분을 설치를 할 거예요. 자, 없애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없애고. 자, 리액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매니저를 들어가는 거죠. 매니저 들어가서 인스톨 커스텀 노즈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셔가지고 이 리액터를 검색을 해줘요.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설치가 안 된 분들은 이제 인스톨을 눌러주시면 설치가 되는데요. 이 설치만 한다고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치하고 나서 여러 가지 에러 메시지가 아마 10중 8구는 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여기 보이는 컴피 UI 리액터 노드 이 부분에 들어가다 보면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처음에는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사용한다는 가정하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설치 경로가 다르시거나 혹은 또 엔비디아를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스스로 찾아보셔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일단 이 리액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깔아줘야 됩니다. 분명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이걸 깔아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 영상 중 루프 혹은 리액터에 대한 영상 중 사전 설치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보기로 또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이 자세하게 남겨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따라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나 이 두 개의 모델을 받으셔야지 제대로 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이 나오겠는데 아마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런 문제가 가장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따라 주시면 됩니다. 내가 사용하는 어떤 설치 버전이 3.10 파이썬이냐 아니면 3.11 파이썬이냐 이 경우에 따라서 눌러주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파일이 다운로드 되기 때문에 그대로 해당 폴더에 넣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여기 자세하게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서 차례차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순조롭게 되시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떤 개발 지식이 없다고 하면은 이게 어렵거든요. 네, 저도 울면서 설치를 했고요. 좀 어렵지만 도전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리액터 부분을 검색을 하면 되겠죠? 리액터 부분을 검색하시면 리액터 페이스 스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거 클릭하셔서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는데, 네, 그리고 아까 모델 두 개를 받아야 된다고 했죠? 여기 보면은 두 개가 있죠? 네, 모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항목이 뜨는 건데요. 네, 이걸 선택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걸 이제 코드 폼으로 설정했을 때에 그런 관련된 그런 수치가 있을 것이고요.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수치 조정을 조금씩 하면서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냥 디폴트 값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인풋 이미지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가져온 이미지를 이제 넣을 거예요. 그리고 소스 이미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른 이미지를 가져올 거고요. 이제 로드 이미지를 통해서 넣으시면 되는데, 네, 여기에다가 이제 이 이미지를 넣을 거예요. 이미지를 넣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세이브 이미지를 선택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좀 늘려주고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설치가 어렵지만 설치를 한번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림을 완성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처음에 화면처럼 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컴페어를 검색해서 이거를 만들어 줄 겁니다. 네, 이거는 따로 또 익스텐션을 받아야 되는데요. 네, 제가 이 워크플로우를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거기서 그대로 끌어다 넣으시면은 여기서 매니저에서 인스톨 미싱 커스텀 노즈라고 해가지고 이걸 클릭하시면 선택 안 된 그런 익스텐션이 설치가 되실 거예요.
그렇게 설치해 주시면 될 거고요. 네, 요거를 이미지 1으로 놓고 이 결과를 이미지 2로 놓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애프터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를 비교를 해볼 거예요. 여기는 이제 프리뷰로 할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크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리액터 하기 전과 한 후에 이미지 결과를 비교를 해보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큐를 해볼게요. 네, 그럼 이미지가 이렇게 생성이 되었고요. 자, 리액터를 하기 전에 얼굴이고요. 리액터를 적용한 결과의 얼굴입니다. 네, 과연 이 사람의 얼굴이 제대로 적용이 되었을까요? 대략 좀 비슷한 느낌은 있지만 아주 정확하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정확하게 떨어지는 게 위험하죠. 그거에 대해서 아까도 제일 처음에 언급을 드렸고요. 이것을 악용하는 그런 것들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기술적인 이런 재미나 또는 활용을 위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자세하게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눈매라든지 그런 것들이 약간 각이 달라서 그렇지 조금은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또 동양인의 얼굴을 한번 또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해 볼게요. 네, 결과가 나왔고요. 동양인도 상당히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또 정면을 보고 있는 사진은 좀 비슷하게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동양인이 사실 성공 확률이 좀 낮은 편인데 이 정도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리액터 초기 버전 같은 경우는 좀 안 닮게 나오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좀 개발이 된 것 같아요. 좀 발전이 된 것 같아요. 저도 한 지가 좀 되었는데 기존보다는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겠죠? 네. 설치가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네, 여기서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이미지를 그냥 하나의 모델로 저장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할 때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자 리액터를 한번 더 검색을 할게요. 리액터 검색하시고 리액터 세이브 페이스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 이미지를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예를 들어 원걸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적어 놓고요. 한번 생성을 해주게 되면 페이스 모델이 저장이 됩니다. 이 모델이 저장이 되고요. 네, 여기 컴피 UI에 들어가면은 여기 모델 부분 있죠? 모델에 들어가서 리액터 부분이 있습니다. 리액터의 페이스. 네, 이 부분에 방금 저장했던 것들이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꺼내 볼 수가 있죠. 이거 이미지가 없다 하더라도 이제 여기에다가 리액터를 검색할게요. 리액터 검색해서 리액터 로드 페이스 모델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페이스 모델을 연결을 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다른 소스 이미지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저장을 했기 때문에 그걸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원걸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리프레시를 눌러주면 여기 원걸이 보이게 됩니다. 네,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생성하게 되면 비슷한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네, 나왔는데요. 아까 이미지와 비슷하게 좀 나왔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별을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휴잭맨 배우이고요. 한번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해볼게요. 보면 여기도 이제 성별 그런 것도 구별하는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제 리액터에 관한 컴피 UI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 모르겠네요. 제가 오랜만에 하느라 횡설수설 하는데요. 아무튼 부족한 부분은 더보기나 다른 댓글을 통해서 보충을 할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는 컴피 UI 컨트롤렛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봐주셔서 감사합니다.